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로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도 오늘부터 문을 닫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인원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멈춰선 건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서울은 21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금 횡령과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의회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유포된 사진은 합성이라는 주장입니다. 동성운동 행복기숙사 공사장 통학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성북구가 5년 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검사 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타액검사법과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정부가 도입한다는 타액검사법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쉽게 말해 앞으로는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검체 채취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선 지난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법은 침으로 진단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검체 채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정부는 이 검사법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액검사법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됩니다. 이 검사는 별도 진단 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나 외진 지역, 요양병원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집계됐었는데 오늘은 500명대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600명에 달하는 수인데다 여전히 서울의 확진자 수는 지난 3일부터 계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8,755명입니다. 어제보다 594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552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14명 더 늘어난 1,66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04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종로구 음식점 관련이 112명, 동대문구 병원 관련이 42명, 동작구 사우나 관련이 27명, 성동구 이비인후과 관련이 18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미 서울은 2.5단계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왔지만 여기에 더해 실내 체육시설 집합 제한과 결혼식, 장례식장 인원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주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우선 3주간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를, 비수도권에는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에서는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는 지침과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지침 역시 계속됩니다. 이에 더해 방문 판매업체 같은 대면 홍보관과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당구장이 해당되는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과 학원도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 영화관과 PC방, 이미용업이나 독서실, 마트나 백화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시식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연장에서는 내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기존 1칸 뛰어앉기에서 2칸 뛰어앉기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100인 이상 금지였던 모임 행사 기준이 50명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30%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강동구 의원이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몸캠 영상이 유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함께 유포된 메신저 대화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해당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현직 구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에 걸쳐 A 의원의 실명과 성매매라는 단어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간 겁니다. 당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에는 A 의원을 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메신저 대화창과 몸캠 영상 캡처 사진이 올라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화에는 조건 만남을 유도하는 물음에 한 이용자가 네라고 대답하고 얼마 후 조건 만남을 해왔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답한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은 현재 A 의원의 프로필 사진과 같은 사진입니다. A 의원은 지난 2일 경찰에 몸캠 피싱을 당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경 공금행위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반성이 없잖아요. 또 이게 성매수 건으로 또 해가지고 성매매 건으로 해서 또 이런 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같이 겸사해가지고 우리는 제명 촉구를 한 거죠. A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누를 끼쳤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스팸 메일을 통해 몸캠 피싱을 당한 것이라며 해당 사진은 합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범인 양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실명을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로 탈당을 결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성명서가 잘못됐다는 그 메시지에 제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은 데는 바로 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내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에 진출입로가 없어 통학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미 5년 전에 성북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제정된 성북구 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10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사 시방서, 그러니까 사전 계획서를 만들어 반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통학로 안전조례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성북구 의회 도시건설국 예결산 심의에선 이 문제에 대한 추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정을 위한 조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계획과 그 공사 시방서를 각 호에 맞춰서 받지 않았는지. 의원 질의의 집행부 역시 크게 할 말은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챙기지는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됐고, 근데 그거는 맞는데.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했던 정책 탓에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구의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문제인데요. 어린이가 하나가 다쳐야지 더 신경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성북구도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건축 허가는 정상적이었으며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 몫이라는 겁니다. 일단 경찰과 중앙선 절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법 좌회전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서 다루는 행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거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뭐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학로 안전을 지키겠다며 5년 전 만들어진 성북구 통학로 안전조례. 하지만 정작 조례가 필요한 순간에는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꼭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간판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비어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일 전 120일 전인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간판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합니다. 유권자에게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으로 자신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어깨띠는 예비후보 본인만 할 수 있고 명함은 배우자와 직계 손비속, 선거사무원까지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 4월 총선처럼 비대면 유세 활동이 주가 될 전망이고 아직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군들도 많기 때문에 거리에서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는 아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지며 본 후보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는 총 4명.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입니다. 출마 선언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현직 서울구청장과 전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인사들이고요. 저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거나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희 전 송파구청장입니다. 민선 5, 6기 송파구청장을 역임했고 분식집 운영에 사법시험 합격, 구청장까지 다양한 이력으로 주목받았죠.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일보육제와 재건축 등 주택 정책 등을 내세웠습니다. 당내에서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혜훈 전 의원도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심판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올림픽대로 덮개 설치를 통해 젊은 부부를 위한 한강변 아파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도봉구 재선 출신 김선동 전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 종부세 면제와 내년도 서울시 최저임금 시간당 9,000원 약속,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 시장 경험을 갖고 있는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며 여성 가산점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구청장은 서울시민 재산세 50% 감면, 또 5년 내 신규 주택 65만 가구 공급, 청년주택 공급과 재건축 35층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지난 1995년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조순 서울시장부터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까지 역대 서울시장은 모두 남성이 당선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젠더 문제로 불거진 선거다 보니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후보군들 역시 여성의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가 점쳐지는 서울시장 후보군들입니다.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전현희, 추미애. 현 여성 장관들과 전현직 다선 의원들로 여권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시장 출마 경력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 출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여지를 남겼고
박주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 당을 위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했었던 전현희 전 의원과 지난 2011년 서울시장 경선 고배를 마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 역시 민주당에 비해 무게감이 덜하지 않습니다. 4선 의원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출판 기념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으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마의 선을 긋고 있지만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력을 가진 오세훈 전 시장과 출마 가능성을 예상해야 하는 행보를 보이는 권영세, 박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단독 출마보다는 야권 연대 쪽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달리 여권에서는 아직 출마 의사를 선언한 인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시장의 권리로 치러지게 됐고 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여당 후보군의 이른 행보는 되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4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의 20% 가까이가 참여하고 내후년 대선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젠더 문제로 불거진 이번 선거가 과연 여성 후보에게 이점이 될지, 그리고 출마 후보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아니면 대선과 코로나와 연관된 정치적 셈법이 더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성동구 뚝섬 유수지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도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뚝섬 유수지, 최근 성동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대규모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것, 사업비 2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뚝섬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생활체육시설로 수영장과 실외 풋살장이 마련되고 성동구 구립시설 중 처음으로 볼링장도 들어섭니다. 또 문화센터와 함께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센터도 이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유수지 특성상 지하층은 없습니다. 5레인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과 8레인 규모의 볼링장, 생활문화센터 등이 배치됩니다. 한편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뚝섬 유수지 안에 공영 주차장도 건립됩니다. 유수지 상부에 복개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는 평면식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 342면이 확보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최근 성동구가 주거지로 주목받으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뚝섬 유수지가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동구에서 진행되어 온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 시설 조성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수동 주민들은 물론 성동구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입는 아주 큰 또 행복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뚝섬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의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이젠 열람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그 의견에 대한 절충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 공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미뤄왔던 주민 공람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접수된 이후 3달 만에 진행된 행정 절차. 반대 여론이 거셌던 만큼 서울시와 중랑구 간 내부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사업 계획에 대한 일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협의 이후 금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사업 계획은 기존에 알려졌던 원안대로입니다. 용적률 1000%가 적용됐고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총 1221세대가 들어오는 계획입니다. 중랑구는 사업 공람이 시작된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세대수 완화와 학원 등으로 상가 용도를 지정하는 용도 지정, 그리고 공공 편익시설 규모 확대 등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람 공고가 완료가 되면 접수된 주민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작성을 해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이. 한편 공람 이후 남은 행정 절차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업 승인, 이 중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관련 주민 열람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안에 공람 의견서를 서울시나 중랑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전 강남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운영 중인 강남구의회 윤리특위는 투표 끝에 이관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최종 결정됩니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유권자 관심은 뒷전인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과 추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깨닫고 계실 겁니다. 옆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 만큼 12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